지금 자바로 만들어보는 IoT 세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차 자바 개발자고요. 지금 현재 자바 카페 커뮤니티 리더를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육군본부라고 저 계룡산 옆에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그쪽에서 국방자원관리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인베디드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 커리어는 지금까지. 뭐 예전에 그 대학원 때 살짝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 빼고는 전혀 인베디드랑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겪었던 이제 인베디드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최소한 불은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IoT가 뭘까요, 여러분? IoT가 뭘까요? 이게 70년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라는데 대부분 구현됐죠. 뭐 플렉서블 LCD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리모컨도 있고 저 5번은 아직 구현이 안 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 현재 IoT는 사물과 인터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정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된 화면에 나온 것들은 이제 구글 네스트부터 아마존 IoT, 그다음에 구글 홈, 구글 글라스. 저도 구글 글라스를 샀는데 구글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단종거리 시킬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여튼 이런 식으로 센서와 사물이 연결된 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라즈베리 파이는 또 뭐냐? 여기 혹시 라즈베리 파이 안 가지고 계신 분? 생각보다 꽤 많네요. 저는 라즈베리 파이 보통 사놓고 안 쓰시거든요. 보통 사놓고 집에 딱 사놓고 모셔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 갖고 사실 뭐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뭐 그러면은 활용 용도가 나스 정도? 나스나 그냥 간단한 서버 정도인데 사실 라즈베리 파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미니 컴퓨터입니다. 미니 컴퓨터고요. 그리고 ARM CPU를 쓰고 있고요. 이게 ARM CPU가 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냐면은 사실 순수 이제 막 퓨어 자바 개발자로 특히 타 전공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자바가 강점이 그 한 번 코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돼서 JVM이 돌아가는 환경이면 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CPU가 어떤 아키텍처인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뒷부분에 얘기 드리겠지만 하드웨어는 제어하는 코드는 사실은 전부 다 C 코드입니다. 인베디드 특히나 대부분 C 코드고요. 이거는 소스를 컴파일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이 어떤 SO 라이브러리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실 때도 그 CPU 아키텍처에 맞는 걸 가져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엊그제 삽질을 했고요. 분명히 구글에서는 SSL 네티를 여기다 쓰려고 했더니 어떤 그 컴파일된 자란의 라이브러리를 넘어들어 썼더니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링킹이 안 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X860 라이브러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PC용. 그래서 결국 사용을 못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ARM이란 거 꼭 알아주시고 적절한 가격. 제가 옛날부터 발표할 때 5만 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우리나라는 좀 비싸게 한 제 생각에 한 7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서. 그리고 $5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뭐 장사꾼은 아니지만 요게 바로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해외에서는 $5? 5,000원 정도에 파는 건데 얘도 꽤 준수한 성능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예요. 요거로 여러분이 어떤 인비드 기계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센서를 넣으셔서 센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라즈베리 파이 3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S2 정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제가 뒤에 데모 동영상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다양한 OS 벤더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GPIO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SPI, USB 등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쓰면 저는 좋았던 게 저는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JDK가 깔려 있어야 돼요. JDK가 안 깔려 있으면 전 쓸 수가 없는데 JDK를 기본적으로 얘가 오라클 JDK 8을 그것도 깔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스펙 시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나는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사야겠다 그러시면은 꼭 인터넷에 속아서 파이 2나 파이 1 사시지 마시고 가장 최신 모델인 파이 3를 구매를 하세요. 파이 3고 혹시라도 얘는 제가 파는 걸 잘 못 봤어요. 저도 이거는 아는 동생한테 영국에다가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라즈베리 파이 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5,000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한 10만 원에 파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제가 본 게 검색해 본 게 10만 원이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성능도 딸리고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그럼 파이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우 더워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 4월 27일 날 나왔다는 여러분 구글 홈 혹시 보셨나요? 작년 구글 I/O 때? 그러니까 요즘 SKT나 KT에서 누구인가요? 누구? 그 홈 뭐 원통형 기둥에다가 그게 사실 작년에 구글에서 이미 구글 I/O 때 구글 홈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 구글 홈에서 나왔던 이제 구글 홈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만든 인베디드 기기에다가 만들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파이 매거진이라고 매기파이라고 라즈베리 파이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 부록이었죠. 올해 부록으로 저 골판지랑 버튼이랑 마이크랑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다 해서 저렇게 조립해서 여러분이 라즈베리 파이만 넣으면은 저게 구글 홈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저희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걸 만든 것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프로젝트 도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 세상에 라즈베리 파이를 저렇게 제로를 특히 병렬로 연결을 해서 저기다가 도커 수험을 띄운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아스트로파이라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2대를. 그래서 우주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어떤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것들에 대한 케이스고요. 이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고기 학대인데 네, 물고기가 이 프로젝트는 피츠버그 대학교인가 그쪽에서 한 건데 물고기가 세상 밖에 어떻게 생겼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프로젝트에. 물고기가 가는 방향대로 저 차가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저게 뭐 별다른 뭐 고급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 같지만은 카메라랑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모터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아주 저런 지금 끔찍하다고 물고기를 고문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저런 것도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IoT 세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고요. 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실수를 여러분은 겪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될 게 최소한 불은 안 내야 되니까. 전류, 전 어제도 LED 하나 태워 먹었어요. 거꾸로 연결해가지고. 소자에 대해 잘 모르면 막 불나요. 함부로 말씀드리면 220V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죽어요. 그럼 잘못하면 IoT 한번 해보겠다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은 전원을 쓰시고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류는 제가 지금 사진 찍어드린 것처럼 이제 암페어라고 그러죠. 대부분 여러분이 쓰는 장비보다 높은 아댑터를 써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암페어를 써도 무슨 소린가 하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집에서 찍은 삼성 폭탄 7을 사고 받은 충전기예요. 폭탄 7을 사고 충전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충전기는 9V 1.7A 혹은 5V 2.0A로 제가 220V를 밖으로 빼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장비가 제가 산 장비는 5V 1A에서 동작한다고 돼 있던데요. 2A 넣으면 막 불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암페어는 높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로들이 알아서 지가 필요한 만큼 땡겨갑니다. 물론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100%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 전압은 볼테이지인데 이건 꼭 맞추셔야 돼요. 이걸 안 맞추면 불나는 거를 막 연기가 나고 펑 소리 나면서 캐퍼시터가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꼭 맞춰주시고요. 저항은 말 그대로 이제 단위를 R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말 그대로 저항하는 거죠. 그 회로에 뭐 어떤 뭐 불을 낸다, 뭐 어떤 전기값을 낮춘다든지 전류값을 낮춘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나왔던 문제죠. V는 IR.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9V 전압이 나오는 회로에서 20mA를 흐르게 하고 싶어요. 이 회로에. 그럼 몇 옴의 저항을 붙여야 될까요? V는 IR. 다들 까먹으셨죠? 저도 까먹었어요, 사실. 450옴이죠. 450옴을 무슨 인비디드 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면은 사실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라즈베리파이는 기본적으로 5V 전압을 다른 데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LED를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 5V 넘으면 엄청 밝아요, LED가.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나는 5V인데 얘를 조금 뭐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이제 저항 같은 걸 달아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은 저항을 기본적으로 다는데 왜 저항을 달아야 되지부터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회로를 한번 태워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항 안 달면 회로가 타는구나. 그래서 저항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 다세요, 웬만하면은. 그럼 이제 다음은 센서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면은 그 센서가 있어야겠죠. 센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부담스러워 보이실까 걱정이네요. 일단 온도, 습도, 초음파 가속도, 적외선, 뭐 바이오 센서 여러 가지 센서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센서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여러분이 딱 중국에서 뒤에 센서를 샀어요. 이게 딱 왔어요. 어떻게 센싱을 하래요? 당황스럽죠.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샀더니 싼데 매뉴얼이 다 중국어예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딱 센싱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는 3개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죠? 뒤에 그거에 대한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센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센서는 기본적으로 변조용 센서와 자가발전용 센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이건 전력의 공급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센서도 어찌됐건 소자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저한테 값을 돌려줍니다. 그 디지털이나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대부분 센서들은 아날로그 센서예요. 소자 자체는 대부분 아날로그입니다. 진짜 도라에몽도 아니고 여기서 부시럭부시럭 자꾸 뭘 꺼내는데, 이게 화재가 뭐 연기 센서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앞에 이 안쪽에 소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소자는 대부분 아날로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디지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아날로그에 센싱된 모듈 그 값 자체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그 뿌려주는 모듈 자체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지금 뭐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그러고요. 디지털은 특정 값을 단위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0과 1일 수도 있고요. 뭐 10, 20, 30, 40으로 불연속적이고 그 순간의 값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샘플링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작업을 디지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하는 회로를 ADC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사님 말 듣고 우리 집 어항에 물 레벨을 알기 위해서 레벨 센서를 샀는데요. 전기선 2개밖에 안 주고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센서는 아날로그 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DC 회로를 따로 구성을 하셔서 뒤에 붙여주셔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값을. 자, 그럼 센서를 자바로 통제를 할 때 일단 센서를 사긴 샀는데, 아까 말했죠. 파이썬 하시는 분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되게 대부분 예제가 요즘 파이썬으로 나와요. 그리고 죄다 아두이노용이에요. 대부분 라즈베리파이용이 아니라. 그리고 매뉴얼은 심지어 중국어입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는 구글링이 있죠. 우리에겐 구글은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사신 거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통 모듈 번호나 모듈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센서명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를 샀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물론 이 비루한 영어 실력이지만 영어로 워터 레벨 센서,
위드 자바 이렇게 써보시든지 위드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써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친구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다 동영상까지 찍어서 제공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 센서 모듈에 얘가 막 이상한 걸 붙인다. 그럼 그건 보통 대부분 ADC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ADC를 포함이라면은 러시아 친구들이 준 거 소스 코드를 하고 그냥 여기다가 직결로 이렇게 연결을 지금 중간에 잭이 없는데 직결로 연결하시면은 값을 대부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다면은 제일 쉬운 ADC 회로는 아두이노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값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있으시다면은 중국제를 하지 마세요. 중국을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매뉴얼이 중국어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구글링을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론 돈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중국어를 사셔야지 저처럼. 하지만 국산은 좀 제 생각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요. 센서 똑같은 센서 모듈도. 중국에서 직구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돈이 여유가 되시면은 그 미국에서 파는 이제 그 센서 자체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국산을 쓰시고 돈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중국제를 쓰세요. 다만 이제 그때 구글 굴링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건 제가 데모를 간단하게 찍어온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죠. 제가 LCD가 3개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초음파 센서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초록색, 그 거리에 따라서 LED를 깜빡깜빡 아주 하는 데모를 실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초음파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저 아저씨는 나와가지고 웬 전기회로만 아까부터 나한테 보여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여러분이 이게 자바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초음파 센서의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GNG는 그라운드, 마이너스 약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까만 거에다 빨간 거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라운드고요. VCC는 보통 이제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기호를 주는데 5V나 보통 3.3V를 줍니다. 센서들은. 그 두 개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센서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 초음파 센서엔 트리거랑 에코가 있는데 동작 원리는 아주 짧은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밀리세크 이하죠. 거기다 트리거에다 신호를 딱 주고 값을 1로 바꿨다가 0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트리거에 신호를 줍니다. 그 다음엔 그럼 이쪽 센서에서 8번의 이제 주파수를 밖으로 쏘내보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에코 핀에서 데이터가 그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본류가 전압이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직접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하면 설명도 못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코드를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자바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트리거 핀에 전류를 줍니다. 하이, 로우 1, 0, 1, 0이라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트리거 핀에다가 값을 높게 주고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재웁니다. 그리고 다시 트리거 핀을 그 상태값을 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이를 딱 때리게 되면은 실제 여기 GPIO 아까 보여드린 이 핀에서 전류가 5V가 흐릅니다. 딱 이 순간 동안 하이가 돼 있는 동안. 그 다음에 딱 로우로 바꾸는 순간 다시 전기가 0V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에코 핀에다가 저희가 어떤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라이징과 폴링이 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현상을 라이징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떨어지는 구간을 폴링이라고 합니다. 라이징이 되는 순간 이 시스템상에서 이게 시작되는 시간을 기록을 하고요. 폴링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어찌됐건 그 에코핀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 시간을 기록을 해서 초음파 센서가 나가는 그 초음파의 그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서 제가 속도를 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할 건 이제 또 LED도 깜빡깜빡 해야겠죠. LED 깜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놈을 3개 정리했습니다. LED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거리 값을 비교를 해서 LED가 이제 값을 리턴하도록 색깔을 리턴하도록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LED를 깜빡거리는 코드는 요게 답니다. 보시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아까 말씀드린 GPIO 핀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 핀 3개를 제가 일단 그린이 아닌가요? 레드, 옐로우, 그린 요 3개 핀을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 얘는 핀에 보시게 되면 핀 번호가 써 있습니다. 10, 11, 뭐 40개 다 써 있는데 그 핀 번호에 맞게 할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LED를 켜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하이라 그러면은 그 전기가 들어간 상태라 그랬죠. 그게 이쪽 자바 쪽에서는 트루 펄스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LED 거리를 구해서 값을 세팅 값을 true로 바꿔줘라. 끝. 참 쉽죠? 표정 안 쉬워 보이시는데 일단 실제로 여러분이 놀라실 거는 자바로 이렇게 로우 레벨의 하드웨어가 컨트롤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이 주안점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자바는 뭐 C샵이나 이런 뭐 다른 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그 OS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그걸 다 추상화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분한테 사용하라는 이유가 사실 라즈베리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그 자바나 이런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포팅해서 라이브러리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아까부터 GPIO 그런데 저 GPIO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사용자가 런타임에 제어할 수 있는 핀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핀들 모음이고요. 실제로 핀 번호가 쫙 있습니다. 라즈베리 뭐 홈페이지를 어디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2번 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핀이죠. 2번 핀은 VDC 5V. 여기서 5V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3번째 핀은 그라운드죠.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1번 핀하고 3번 핀을 쭉 연결해서 중간에 LED를 달아놓으면은 LED가 타겠죠. 5V니까. 저항을 연결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핀을 직접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런타임에. 그래서 뭐 UART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옛날에 말해서 시리얼 통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I2C라 그래서 이제 확장 모듈도 가능하고요. 뭐 하여간 웬만한 건 다 됩니다. GPIO로.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흐를 때 지금 보면 그라운드에서 평소에 저기 펄스가 그라운드에 있다가 5V가 딱 되는 순간 값이 1로 바뀝니다. 그다음 0일 때는 저 값이 그라운드가 이제 그냥 0V일 때는 그라운드 그 폴스로 바뀌고요. 트루 폴스가 결국 하이 로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 GPIO 다 쓴 겁니다. 이걸로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음에 이제 자바를 가지고 이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해외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다 래핑을 해놨자 그랬잖아요. 대부분 I/O 기능을 이제 GPIO 같은 경우, GPIO 뭐 시리얼 통신, I2C, SPI, 그다음 시스템 정보 같은 경우를 전부 이용하게 래핑해 놓은 프로젝트가 파이4J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자바를 이용한 제가 된 가장 큰 계기도 이 파이4J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그 별도의 어떤 하드웨어 매핑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라즈베리 파이 모델과 호환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뿐만 아니라 또 오드로이드 뭐 이런 모델도 호환이 되고 있고요. 자, 모터. 이제 사실 남자들은 뭔가 굴려봐야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피지컬 컴퓨팅 했는데 꼴랑 LED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뭔가 돌아가는 걸 하고 싶어요. 미니카 혹시 옛날에 여기서 해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그 세대실 것 같은데 그때 뭐 블랙 모터, 레드 모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블랙 모터를 쓰면 더 빠르게 가고,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DC 모터, 서브 모터, 스텝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썼던 모터는 DC 모터입니다.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모터를 딱 보시게 되면은 두 개 그 전선을 연결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연결한다고 보통 대부분 회로는 특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타요. 거꾸로 연결하면. 근데 모터는 거꾸로 돕니다. DC 모터는. 그래서 전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모터 회전 방향이 바뀌고요. 이건 DC 모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별도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RC카를 앞으로 가게 하는데 뒤로 가게 하고 싶으면 가서 전선을 거꾸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드라이버라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리고 로봇 팔 같은 것도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서버 모터나 스텝 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각도 레벨까지 여러분이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 동영상에서는 라즈베리 파이하고 로봇 팟을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로봇 팔이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이런 것도 충분히 라즈베리 파이랑 자바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봐야겠죠. 모터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필요한 게 모터 드라이브라는 이 모듈입니다. 뭐 되게 정열적으로 생겼죠. 빨간색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in, 1, 2 입력값 중 하이 값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 제어. 무슨 소린가 하니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in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제가 로우를 입력하면은 모터는 이거에 연결된 모터는 여기 모터 A 쪽에 연결되면 전선이 이 모터는 돌지 않고요. 여기다가 하이 로우를 입력하게 되면은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겠죠. 그리고 요거를 하이 로우 거꾸로 연결하게 되면은 모터 역방향으로 돕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GPIO만 가지고도 요걸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핀 4개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한 커맨드를 정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은 모터 2개 아까 말씀드린 인풋 핏 2개 앞에 in 1, in 3를 true로 바꿔주고요. 뒤로 가게 하고 싶으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모터를 할 때 둘 다 true를 주시면 회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나는 무조건 false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게 다예요. 여러분 모터 제어하는 코드 이게 답니다. 약 파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놓고 근 1년 가까이 처박아 놨다가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라 그래서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작을 했는데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자바로 요거밖에 못하냐? 보여준다는 거야. 길거 지금 너 모터 돌리고 LCD 깜빡거리는 게 다야? 그러면 자바 안 쓰고 나는 파이썬 써도 되는데 C샵 써도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C++ 쓰시고. 그럼 자바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바 FX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버려진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여기저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애플릿 혹시 들어보셨어요? 애플릿. 그리고 MS 계열 하시는 분은 그 이름도 말하면 안 되는 실버라이트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플래시의 대항마로 그때 리아 인터넷에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든 한참 한 4, 5년 뭐야 더 됐죠? 2000년도 중후반 때 그때 같이 나온 저 자바에 사생한 줄 알았어요.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리아용 라이브러리입니다. 뭐가 좋냐? 이제 FXML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게 대중화 됐는데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개발자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제가 드래그 드랍으로 화면을 다 구성이 가능하죠. UI 같은 게 역시 자바 FX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바 API로 구성되어 있고요. 웹뷰를 제공해요. 컴포넌트로. 이게 뭐 별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베디드를 해보신 분들 제가 인베디드 쪽에 여기서는 지금 자바 개발자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설명해드리지만은 거기를 가면 하드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자바를 설명해드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놀라워하셔요. 특히 저 웹뷰. 웹브라우저 자체를 어떻게 인베디드에 사실 구현하려면 되게 힘든데 그냥 드래그 드랍으로 갖다 놓으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트인 UI 컨트롤 앤 CSS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드래그 드랍으로 되니까 UI도 다 구현이 돼 있겠죠. 이제 사실 인베디드 쪽에서는 아직도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C로 된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오픈CV 말고요. 그리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고통스러운 건데 C로 이제 UI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Qt. 저도 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Qt를 쓰시다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니까 신세계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D도 됩니다. 3D란 게 하드웨어 가속도 사용 지원을 하고요.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패키징해서 어플리케이션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아니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X 윈도우, 여러분이 윈도우 화면에서 윈도우를 띄우는 건 말이 좀 웃긴데 윈도우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 GUI를 띄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크리에이트 윈도우 한 줄 하면 끝이죠. 또 C로 개발하면은 펀드 옛날에 C++ 할 때는 핸들 만들고 뭐 한 100줄, 200줄 되는 코드 써야겠지만은 요즘은 되게 쉽죠. 스윙도 그렇고 뭐. 근데 이 자바 FX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도 프레임 버퍼를 지가 알아서 이용을 해서 화면을 그려줍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아이고, 이건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게 지금 보면은 콘솔이죠, 콘솔. 콘솔 화면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운 겁니다. 저건 터치 스크린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 발표할 때 썼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저건 터치 스크린이어서 이제 터치도 돼요. 터치 이벤트도 인풋을 해서 바로 이제 인비드 하드 뭐 어떤 여러분만의 구글 홈이든 뭐든 특히 LCD가 달리면 더 이쁘겠죠. 뭐 전자액자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바 FX를 이용하면은. 그런데 슬프게도 오라클이 자바 8 업데이트 33부터 자바 FX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발표자를 만들면서 전에 그때 얼마나 멘붕이었는지 몰라요. 실컷 자바 FX 이렇게 좋아요 했는데 중단됐습니다. 쓰지 마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오라클에서 저 사실 자바 FX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상용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려면은 오라클 라이센스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찌됐건 돈 주고 샀으니까 오라클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 대비 저 보증해줄 게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중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오픈 JDK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픈 JFX라서 열심히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할 때마다 내 보드에 맞게 빌드해야 되냐? 아니요, 그러실 건 없어요. 글로온이라는 오픈 소스 그 어플리케이션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 친절한 친구들이 우리 자바 FX를 다 포팅해놨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갖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굳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웹뷰에서 이때는 강남 스타일을 저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한번 말씀 더 드리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깔 때 요 파이 제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보통 제시 라이트라 해서 가장 라이트한 버전만 까시는 게 맞는데 파이 3는 생각보다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 동영상이 안 나왔던 이유는 제시 라이트 버전을 까져가지고 그 내부에 이제 스트리밍 라이브러리가 하나도 안 깔려가지고 얘가 호출을 못해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설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3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버전 말고 풀 버전 설치를 하세요. 그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랑 같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글 어시스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역시 자바가 아니란 것도 가능하고요. 4월 27일 날 따끈따끈하죠. 구글에서 SDK를 공개를 했고요. 여러분의 커스텀 하드웨어 인베디드 장비에 구글 어시스턴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자연어 분석. 물론 영어 발음이 돼야 돼요. 저처럼 영어 발음이 안 되면은 로봇이 안 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직 영어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자연어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본 예제는 이제 텔미어 조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얘가 제 말을 분석을 해서 시덥잖은 농담을 저한테 해주기도 하고요. 음성 명령 기능이라 그러는데 요거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레시피를 찾아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뒤에 구글 액션 API가 있는데 구글 액션 API에다가 제가 내 냉장고에 토마토랑 치킨이랑 파스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줘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서비스가 토마토, 치킨, 파스타를 딱 자연어에서 캐치를 합니다. 캐치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예요. 그거는 이제 커스텀한 거기서 이제 뭐 포문을 돌리든 찾아서 리턴을 해주는 액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글 액션이라는 API고요. 그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쉽게. 그리고 이제 gRPC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gRPC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저랑 비슷하구나. 저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하기 전까지. RPC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죠.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레스트를 쓰셔야 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대한 구글에서 다 해놨어요. 여러분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gRPC는 고성능 RPC로 프레임워크로 10개 언어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즉 여러분이 만든 함수를 10개 다른 언어에서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사실 내부적인 기술은 HTTP2를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기본적으로 SSL 통신을 하고요. 근데 이 구글 어시스턴스 API 자체를 구글에서 제공할 때 저 gRPC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쓰시든 C++를 쓰시든 고 언어를 쓰시든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든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중요한 건 영어밖에 안 돼요. 한국을 원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여러분 네이버 번역 API 이용해서 한글을 말하신 걸 네이버 번역 API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그걸 구글로 보내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럼 구글 어시스턴스를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보이스로 커맨드를 날립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직접 짠 거죠. 그럼 gRPC를 통해서 보이스 스트림이 구글 어시스턴스 서비스 서버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액션, 예를 들어서 야 나한테 메일 보내 아니면 뭐 문자 보내 이런 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제가 처리를 하고요. 그 결과값이랑 그 제가 말한 보이스에다 이제 구글이 응답을 해줘야겠죠. 제 말을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야 잘 보냈어. 네 말을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응답을 텍스트라고 보이스 리스폰스를 돌려줍니다. 보이스 스트림. 그래서 전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하면 되는 거죠. 뭐 LED를 껐다 켠다든지 자동차를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온 데모는 이겁니다. 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드림카는 포르쉐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로 파이쉐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게 아무리 봐도 포르쉐처럼 동작 소송당할 것 같아요. 포르쉐한테. 동작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보이스로 어떤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은 이게 뭐 데스크탑이든 안드로이드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역시 구글 어시스턴트 서비스로 보내고요. 구글 보이스 스트림을 이제 제가 그걸 보이스로 어떤 응답이 오겠죠. 사실 지금 어떤 식이냐 move forward 하면은 구글은 뭐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냐면은 무슨 소리니? 뭘 움직이라는 거야 하고 답변을 해줘요. 하지만 제가 말한 것 자체는 텍스트로 돌려주겠죠. 저는 그거를 파싱을 해서 제 여기 있는 자동차도 역시 gRPC로 제가 구현을 해놨거든요. 리모트 콜을 하도록 지금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요. 여기 뒤에 구글 액션을 붙여서 구글 액션을 통해서 어떤 제가 말한 보이스 커맨드 자체를 이쪽에 파이랑 뭐 구글 클라우드나 퍼브 서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직접 통신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강제 하드 코딩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걸 만들었고요. 제가 이거는 찍어온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저희 사무실 숙소인데 더러워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스피커는 안 나오나 보네. 뒤로 가죠. 제가 직접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말을 하면은 5초간 보이스를 입력을 대기하고요. 발음이 안 좋아서 포워드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뒤 후진밖에 못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영어 발음이 굉장히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단상에 나와 한번 컨트롤할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굉장히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나는 이 로봇을 앞으로 보낼 자신이 있다. 저는 한 30번 해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아까 중국에서 센서를 사라 그랬잖아요. 중국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저기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돈만 쓰는 사이트예요. 저는 저기서 스폰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수위 센서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워터 레벨 센서 검색을 하면요. 뭐 가장 일치하는 보통 저는 항상 어느 웹사이트를 가든 주문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렇게 팔죠. 싸요. 1.1달러, 1,100원, 심지어 무료 배송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는데 3주가 걸린다는 사실.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추적도 안 돼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중국에서 소포가 왔대. 집현 아저씨가. 저 벌써 여기서 한 60만 원 쓴 것 같은데 저기다가 부품값으로. 집현 아저씨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센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 마트 광고가 되면 안 되는데 뭐 디바이스 마트라든지 뭐 IC114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가셔서
국내에서 센서를 사시게 되면은 보통 매뉴얼까지 다 제공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데모를 한번 해보죠. 제가 어떻게 짰냐면요. 프로그램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인텔리제이도 처음 써봤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클립스 파였는데 이렇게 좋은 툴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차피 제가 일하는 환경 자체가 좀 국방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단독망이어서 인터넷이 안 돼요. 제가 일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항상 쓰는데 코드는 간단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아이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최초에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 파이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제가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핸드폰에 세팅을 해서 올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못해서 일단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왔고요. 간단하게 이제 스피커랑 테스트랑 종료를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그 샌드 보이스 커맨드 같은 경우는 자바 사실 안드로이드로 하면 훨씬 쉬워요. 이거보다 자바에서 이거를 직접 보이스 컨트롤 하려니까 데이터 인풋이라 해서 자바 7에 추가되는 API인데 이걸 가지고 직접 채널을 읽어가지고 제 입력을 5초 동안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다. 샌드 보이스 커맨드 하게 되면은 스레드 시간을 현재 시간하고 5초 뒤를 해서 while 돌면서 그 보이스에서 입력되는 것 자체를 요 리스폰스 옵저버블에다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럼 구글 어시스턴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럼 제가 이쪽에서 옵저버블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응답이 오겠죠. 응답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리저스를 이제 구글에서 저한테 돌려주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 뒤에 가면은 뭐 어떤 에러가 났거나 오디오 갓도 직접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정말 스피커가 나오면 여기다 얘기를 하면은 구글이 저한테 계속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녹화까지 하는데 안 가면 되게 쪽팔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을 해놨고요. 마이크를 못 구했어요. 사실. 라즈베리 파이가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셨어. 제 영어 발음을 믿지 못하시고. Go back in 5 seconds. 백은 제가 말씀드렸죠. 백은 잘 알아들어요. 포워드 보게 되면은 화면 잘 안 보이실 때 여기 밑에 지금 구글이 어떤 제가 말을 했는지 응답 리스트를 돌려줍니다. 자, 앞으로 보내볼게요. Move forward in 5 seconds. 역시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앞에 말 다 해줘야 돼요? 아니요. 포워드만 하면 돼요. 아, 이걸로 하면 되죠, 당연히. 직접 말해야 되나 봐요. 아 예. 네이티브도 못 알아듣네요. 아, 이게 제가 이걸 녹음해서 보내면 잘 되더라고요. 다시 Move forward. 아니 아직 스피크 커맨드 안 돼. 네, 하시면 됩니다. Move forward. Move forward.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으시군요. 아, 전 이거 어제 30번을 녹화했는데 녹화를 못 해왔는데.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왜 앞으로 또 가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IoT가 여러분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겁내지 마시고 일단 먼저 라즈베리 파이를 사세요. 라즈베리 파이를 사시고 라즈베리 파이만 사면 여러분 보통 나스로 쓰기 때문에 센서도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전 굳이 자바로 하라는 말씀. 파이썬 익숙하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대부분 예제가 파이썬이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파이썬 특히 gRPC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이틀을 삽질했는데 파이썬은 기본 예제를 파이썬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하시면 되게 제일 좋고 여러분이 편한 언어로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만의 커스텀 IoT 장비를 만들 수 있다가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